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타파 33회 시험대비 2022년 18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9가지가 있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6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우리 기억을 했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기억에 권리관계 확인 설명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이 바닥면의 상태가 깨끗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2022년 1월 1일 날 개정됐습니다. 원래 입법 예고될 때는 바닥면의 균열이란 누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었는데 공포될 때는 누수나 균열이 아니라 그냥 바닥면의 상태가 깨끗한지 여부만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누수나 균열을 확인하려면 훨씬 더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이 가중되죠. 그래서 아마 개업공개사 분들의 반발이 있어서 바닥면의 상태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도 설명해야 됩니다. 이 환경조건은 서식에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하죠. 주거용에만. 비주거용에는 물론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입지조건이죠. 도대주교판이라고 했죠. 도대주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입니다. 도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이게 입지조건입니다. 1의 서식의 경우. 자, 그 다음에 5번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이게 틀렸죠? 이전함에 따라가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양도소득세는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2022년 1월 1일부로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서식에 신설됐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세만 있었죠. 지금은 재산세, 종부세 모두 다 6월 1일 하루만 소유하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된다는 게 서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권리 이전함에 따라가 아니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네, 취득 시 부담할 조세를 설명해야 된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법 제14조에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자, 기억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인중개사법 강의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세대수와 상관없이 다 분양 대행 가능하다 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는 규정이 없지만 주택법 제54조의 2에 보면 주택의 공급 업무 대행 등이라고 해가지고 분양 대행할 수 있는 자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사업자, 건설사업자,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받은 자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자만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증명서류 확인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승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수의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분양대행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분양된 것은 지금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게 직접 명문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리연도 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오피스텔 같은 거 30호 30실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 분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30실이 아닌 것 29실까지는 개업공개사가 분양대행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의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다 할 수 있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프린터 24번에 있는데요. 이거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법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주택상가의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할 수 있고요. 임대업은 안되고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상가 분양대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분양대행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은 안되죠.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의 경우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하죠.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만 겸업을 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겸업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법 제14조의 6가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물인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그 프린터에는 보면은 프린터 12번에 보면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했죠.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고요. 3번이 틀렸네요. 교환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죠.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냥 보고하라고 돼 있고요.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맞고요.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다만 허가받으면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 명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금인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고 매매계약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